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자, 네, 반갑습니다. 몇 년 만이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소방안전본부에서 근무하는 박준용입니다. 안전본부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고 계세요? 네, 저는 119 종합상황실에서 재난 신고, 접수, 출동을 보내고요. 실제로 지금 종소리가 울렸죠? 네. 종소리를 이제 상황실에서 울립니다. 그럼 이 종소리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 종소리는 일반적인 대민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건물에 있는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벨소리가 울리고. 공지 이런 거 할 그렇죠. 때요? 그럼 뭐 긴급한 그런 출동이 알릴 때는 벨의 종류나 뭐 그런 수신이 다르게 되나요? 네, 맞아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빰빠밤 이런 소리가 울리고 구급은 새소리가 울리고요. 이렇게 좀 달라요. 이런 게 지금 상황에 대한 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매번 출동해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직원들에게 좀 더 빨리 또 정확하게 그런 상황을 캐치할 수 있도록 배를 올려주면서 대략적인 정보를 알려주죠. 책을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수락을 해주셨는지. 책을 코로나로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했고, 저희 소방본부 직원들 중에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 총 60분을 제가 음선해서 진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방관이 돼서 여러 활동을 거쳐서 오셨잖아요. 그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잘 쓰고 제가 좋아하는 직무는 소방관에서는 잘 쓰이지 않은 직무죠. 그래서 처음에는 화재 진압대원을 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소방서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다양한 직무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MBTI를 해보니까 나 이런 직무를 내가 좋아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던 거죠.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관심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공부를 좀 했었고, 입상도 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너 한번 교육 업무를 해볼래? 그래서 교육 업무를 작년까지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119 상황실에서 기회가 돼가지고 했어요. 그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난 뒤에 1분 안에 소방력을 적절한 위치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빨리 내가 원하는 정보를 묻고 캐치하고 해야 돼요. 저는 듣는 것에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처음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충들도 제가 다 들어주다 보니까 주변 동료들이 조언을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은 좀 빨리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MBTI 교육을 소방대원들한테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소방대원들의 어떤 점들을 끌어내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궁금해요. 신규 임용자들 직무교육에 MBTI로 제가 갑니다. MBTI를 통해서 후배들이 어떤 직무에 좀 더 관심 있고 좋아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이런 직무에 관심이 있으니까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을 이수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능력이 되면은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알아봐주고 먼저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 긍정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MBTI 직무 생소하지만은 재밌거든요. 그 강의 평을 들어보면은 내 자신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참고 자료가 된 것 같다. 따로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 질문들을 왜 했냐면 우리가 되게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삶에서 일을 뺄 수가 없고 일에서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통합하느냐, 나다움이 뭐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들을 하나하나 데이터로 알아가게 되면 그 일 안에서 내가 무언가 더 잘해볼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다. 저는 MBTI도 한 가지 도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반갑게 느껴졌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다움이라는 글자가 벨이 박혀가지고 평생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나다움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보잖아요. 아주 괜찮은 멋진 단어 같아요. 뜻하지 않게 장난 전화라든지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여전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술 드시고 상담 전화 비슷하게 상담 나 이렇게 전화. 힘든 거 있다 좀 들어줘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고요. 또 긴장이 되고 격앙이 돼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위치라든지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면은 자꾸 화를 내세요. 제가 처음으로 상황실에서 쌍욕을 듣고 가까운 관할 센터에 출동 지령을 내리는데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약간 회의감도 좀 들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 가기까지 힐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지. 119 상황실이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점심 먹는 20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퇴근하면 그때 이제 진이 다 빠지는 거죠. 근무 중엔 계속 긴장하고 있다가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건 아직까지는 잘 없어요.
예, 옛날에 독서 모임 할 때는 참 좋았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안 하고 퇴근하면 또 애기도 봐야 되지. 힐링할 뭔가를 찾아야 될 순간에 이 책이 와서 이 책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는 책이 사람을 찾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119 상황실에 가는 데에는 뭔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책이 건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준영님한테 책이란 아 이거 제일 어렵다. 네. 오늘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워요? 책을 빌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일인데 이제 문제는 이 책을 빌려놓고 다시 그대로 도서관에 반납하는 경우가 그럴 때 자주 있죠, 있어가지고 있죠. 네. 지금까지 뭐 엄청 가까이 하진 않았지만은 항상 마음속에 있다는 거. 항상 제 마음속에 동반자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꿈퍼즈쇼 7회 책인 마음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실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 책이 소방대원님들에게 찾아가는 그 순간만으로도 미니휴가 같은 그런 기분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퍼즈쇼에 혹시 한마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